안녕하십니까, 임금용입니다.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중제 해설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21번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는 것은 뇌해, 번개로 인한 피해를 뇌해라고 하죠. 그래서 뇌해 방지와 관계 없는 건 4번 댐퍼가 되겠습니다. 댐퍼는 전선이 진동하여 발생할 수 있는 사고를 방지하기 위한 설비다. 간단하게 전선의 진동 방지 역할을 하는 게 댐퍼예요. 뇌해 방지와 관계가 없겠죠. 그래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요거 매설지선, 가공지선, 소호각 요 간단히 설명을 드리면 요것도 있잖아요. 시험에 잘 나오는 내용이에요. 매설지선은 뭐냐면 이렇게 철탑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전력선이 여기 애자에 이렇게 걸려 있겠죠. 애자에 이렇게 전력선이 철탑에 이렇게 걸려 있을 겁니다. 이때 이 철탑에 번개를 맞으면, 이 철탑이 번개를 맞으면 철탑의 전위가 상승하겠죠. 그죠? 이 상승된 전위는 대지로 빠르게 방전돼야 됩니다. 이게 빠르게 방전되지 않으면 요 상승된 전압이 전력선으로 넘어가요. 이걸 역섬락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때 빠르게 대지로 방전시키기 위해서 저항값을 줄여주는 역할을 하는 게 매설지선입니다. 그래서 철탑에 묶어서 선을 땅에다 묻어 놓는 거예요. 이때 그래서 전위가 상승하면 여기 접지봉이나 이런 것도 있겠지만 요 저항값을 매설지선으로 인해서 더 줄여줌으로 해서 더 빠르게 대지로 방전시켜 줄 수 있는 거죠. 그래서 매설지선은 역섬락 방지. 그 다음에 가공지선은 요 철탑 꼭대기에 이렇게 달린 선이 있어요. 이 선이 이제 번개가 칠 때 전력선 대신 번개를 맞아주는 역할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가공지선도 뇌해 방지 역할을 하고요. 소호각은 여기 애자에 이렇게 달려가지고 애자의 전압을 방전시켜주는 역할을 합니다. 즉 합이 이렇게 전압이 이렇게 넘어가는 걸 섬락이라고 하잖아요. 이것도 철탑의 전압이나 여기 번개를 맞아서 요 철탑으로 이렇게 넘어가는 그런 전압들을 소호각이 방전시켜줍니다. 이것도 역시 뇌 방지 역할을 하는 거죠. 그래서 섬락 사고 시 애자련을 보호한다. 애자련은 이렇게 애자를 연결시켜 놓은 걸 애자련이라고 해요. 그래서 이상 전압으로 인해서 애자가 깨지거나 파손되는 걸 소호각이 보호해 준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뇌 방지와 관계없는 건 댐퍼. 매설지선, 가공지선, 소호각 이것도 시험 문제 잘 나오는 거니까 요거 어떤 내용인지 알아두셔야 됩니다. 자, 다음 문제 갈게요. 22번 선로 임피던스가 Z인 단상 단거리 송전 선로의 4단자 정수는 답은 3번입니다. 왜 3번인지 제가 설명을 드리긴 할 건데 이해를 못 하셔도 관계없는 문제입니다. 그냥 문제가 답만 암기하셔도 되는 문제란 얘기예요. 자, 우선 4단자 정수는 이렇게 나타내요. ES가 송전단 전압, 보내주는 전압이고요. IS가 송전단 전류, ER이 수전단 전압, 그 다음에 IR이 수전단 전류, 이제 받는 쪽의 전류란 얘기죠. 자, 이제 요렇게 A, B, C, D 4단자로 나타낼 때 이제 이런 식으로 나타내는데, 자, 보세요. 송전단 전압, 여기가 수전단 전압이에요. 예를 들어서 송전단 전압, 보내줄 때 전압이 110V였습니다. 근데 받는 전압이 100V예요. 그러면 중간에 10V의 전압이 걸려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중간에 걸려 있는 전압이다. 이 중간에 걸려 있는 전압을 전압 강하라고 하고요. 이것을 어떻게 나타내냐면 V는 IZ. 그죠? 요거 오음의 법칙이잖아요. 그죠? 전압은 IZ. 그래서 식은 이렇게 나타내요. 송전단 전압은 수전단 전압 플러스 2. 요걸 이제 전압 강하라고도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전압 강하, 중간에 걸리는 전압. 자, 그래서 요 2는 요 수전단 전류의 요 임피던스 값을 곱해서 나타낸다고 했죠. 그래서 요렇게 나타낼 수 있는 거예요. 얘랑 비교해 보면 ER 앞에 1 있는 거죠. 그죠? 그래서 A는 1이 되고요. B는 여기 임피던스가 되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A는 1, B는 임피던스.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또 여기서는 보내주는 전압과 받는 전압이 동일하죠. 그죠?
이렇게 동일하잖아요. 전류는 직렬에서는 일정하다. 그죠? 어디 분기되는 점이 없으니까. 그래서 IS는 그냥 IR이에요. 그래서 여기가 0이 되려면 C가 0이 되면 되겠죠. 그래서 C가 0, 그 다음에 IR만 나오려면 D는 1이 돼야 됩니다. 네, 그래서 A는 1, B는 Z, C는 0, D는 1.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되는 거예요. 네. 자, 요거 이해 안 되시면 암기하고 넘어가는 문제라고 했어요.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23번 송전선로의 안전도 향상 대책이 아닌 것. 어디서? 송전선로에서요. 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이거 암기하고 가는 겁니다. 계통의 직렬 리액턴스는 증가가 아니라 감소되어야 안정도가 향상됩니다. 이거 암기해요. 그래서 송전선로의 안정도 향상 대책 이렇게 쭉 써놨으니까 이거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4번 조합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으로 틀린 것은 이 문제도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답은 2번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해 고장 확대가 축소된다. 조합 뱅킹 방식에서는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한 고장 확대가 우려되는 방식이에요. 조합 뱅킹 방식은 우선 조합 뱅킹 방식이 뭔지부터 좀 설명을 드리면 여기가 이제 고압선이에요. 고압선이고 수용가가 이렇게 연결되어 있는 방식이 조합 뱅킹 방식이 되겠습니다. 이런 방식인데 여기서 뭐 여기가 이제 예를 들어서 마트, 여기가 병원이다. 그리고 여기가 공장이다 하면 예를 들어서 하면 여기 공장에서 어떤 이유로 인해서 사고가 발생이 됐어요. 그래서 이 사고가 병원, 마트 이것과 연결되어 있는 곳의 수용가들에게 이제 파급이 돼서 여기도 전원이 끊어지고 여기도 전원이 끊어지고 연결되어 있는 모든 수용가의 전원이 끊어지는 이런 현상을 캐스케이딩 현상이라고 해요. 그래서 조합 뱅킹 방식의 단점이라고도 할 수가 있죠. 캐스케이딩 현상에 의한 고장 확대가 우려되는 방식이 조합 뱅킹 방식이 되겠습니다. 답은 2번이고요. 1번, 3번, 4번은 조합 뱅킹 방식에 대한 설명이 되겠죠. 네, 한번 읽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25번 리클로저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옳은 것은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배전선로의 고장 구간을 고속 차단하고 재전송하는 조작을 자동적으로 시행하는 재폐로 차단 장치를 장비한 자동 차단기이다. 이 내용인데요. 좀 자세히 설명을 드리면 배전 선로에 이렇게 이제 리클로저가 이렇게 있는데 얘가 하는 역할이 뭐냐면 사고가 발생이 돼서 이제 사고 전류를 감지를 하잖아요. 그럼 얘가 회로를 분리시켜 줍니다. 분리시켰다가 이제 설정된 시간 뭐 예를 들어서 뭐 0.5초에서 뭐 1초 뭐 이렇게 설정을 해 놓으면 이 설정한 시간에 분리를 해줬다가 다시 붙어요. 딱 연결을 해줬다가 고장이 해결이 아직 되지 않았다 하면은 다시 분리를 해줘요. 회로를. 그리고 또 설정된 시간에 또 다시 회로를 연결해 줍니다. 그럼 이때 고장 전류가 해결이 됐다 하면은 이 상태로 계속 통전을 해주고요. 고장 전류가 아직 해결이 되지 않았다. 그러면 이런 절차를 한 2, 3회 반복한 후에 완전히 개통해서 분리시킵니다. 이런 역할을 하는 게 리클로저예요. 리클로저. 리클로저에 관련된 내용은 여기 제가 이렇게 쭉 적어놨으니까 한번 읽어보시고요. 가장 옳은 건 4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26번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특성을 비교한 것 중 틀린 것은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는 화력 발전소에 비해 싸다? 원자력 발전소가 화력 발전소보다 건설비가 훨씬 비쌉니다. 그래서 여기 해설을 보면 원자력 발전소와 화력 발전소의 단위 출력당 건설비를 비교하면 원자력 발전소의 건설비가 화력 발전소보다 비싸다 라고 나와 있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다음 문제 할게요. 27번 송전선로에서 역섬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은 역섬락. 우리 21번에서도 이야기했어요. 그죠? 자, 절탑이 이렇게 있을 때 여기 이렇게 전력선을 여기다 이렇게 걸어 놓겠죠. 어떤 이유에 의해서 철탑의 전위가 상승했을 때 예를 들어서 이제 번개를 맞았다고 하면 철탑의 전위가 상승을 하잖아요. 이 상승된 전압이 전력선으로 넘어가는 것을 우리는 역섬락이라고 했습니다.
예, 좋을 게 없겠죠, 그죠? 그래서 이것을 방지하기 위해서 우리 신속하게 이 상승된 전위를 대지로 방전시킨다고 했어요. 근데 신속하게 대지로 방전시키려면 철탑과 대지와 연결되어 있는 요 접지, 저항 값이 작아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답은 탑각 접지 저항을 작게 한다. 네, 여기서 탑각이 의미하는 건 뭐냐면 철탑이 이렇게 설치를 하죠. 이렇게. 네, 그래서 이런 식으로 이제 철탑을 설치를 하는데 대부분 접지는 요 끝에다가 이렇게 하거든요. 네, 그래서 철탑의 여기 꼭지점 부분, 이 부분을 탑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탑각에 접지되어 있는 접지 저항값을 작게 한다가 엽석락을 방지하는 가장 유효한 방법이 되겠습니다. 자,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8번 우리나라의 특과 배전 방식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건 3상 4선식입니다. 암기, 배전 방식은 3상 4선식, 송전 방식은 3상 3선식이에요. 암기 하고 다음 문제 넘어갈게요. 29번 양 지지점의 높이가 같은 전선의 2도를 구하는 식은 2도. 요거 처짐 정도를 나타내는 거죠. 그래서 이제 표현할 때 이제 2도 그리고 처짐 정도 이렇게 이제 표현하도록 이제 용어가 좀 바뀌고 있어요. 2도가 처짐 정도를 의미한다는 거. 요거 알아두시고요. 자, 2도는 D고요. 수평 장력은 T, 전선의 무게는 W, 경관이 S일 때 2도를 구하는 식. 공식 찾아라. 그런 문제죠. 2도를 구하는 공식은 1번 8T분의 WS의 제곱이 되겠습니다. 요거 암기 2도 구하는 공식입니다. 자, 다음 문제 가겠습니다. 30번 배전선의 역률 개선에 따른 효과로 적합하지 않은 것은 그러니까 역률이 개선되면 어떤 게 좋아지냐 이제 이걸 물어보는 거예요.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선로 절연에 유하는 비용 절감. 역률 개선과 절연과는 하등의 관계가 없습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고요. 1번, 3번, 4번은 역률이 개선되면 이제 좋아지는 것들을 이야기하는 거겠죠. 네, 이것도 한번 읽어보시고요.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1번 발전기의 정태 안전 극한 전력이란? 자, 정태 안정은 서서히 증가하는 부하에 대하여 안정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그냥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 이때 이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을 이야기하는 거고요. 과도 안정도는 송전 중에 사고 또는 어떤 이유로 급격히 증가하는 부하에 대하여 안정된 송전을 계속할 수 있는 능력. 과도 안정도는 부하가 급격히 증가했을 때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정태 안정 극한 전력 물어봤죠. 그러면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 극한 전력이다. 답은 1번이 되겠네요. 정태는 부하가 서서히 증가할 때, 과도는 부하가 급격히 증가할 때를 이야기한다는 거, 이 구분해서 암기해 주세요. 다음 내용 보겠습니다. 32번 유형 면적이 80km 제곱, 유효 낙차가 30m, 연간 강우량이 1500mm의 수력 발전소에서 그 강우량의 70%만 이용하면 연간 발전량은 몇 kWh인가? 단 종합 효율은 80%이다. 수력 발전소에서 그 1년 동안 발전하는 전력량을 구하라는 얘기죠. 그죠? 자, 수력 발전소에서 발전 전력량 9.8 QH 에타 T 에타 G로 구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Q는 유량을 의미하고요. H는 유효 낙차, 그 다음에 에타 T는 수차 효율, 에타 G는 발전기 효율을 의미합니다. 근데 여기까지가 1시간 동안 발전하는 발전량이고요. 여기서는 연간 발전량을 물어봤죠. 그래서 이 공식에다가 24시간을 곱하고 365일을 곱하면 1년 동안 발전한 발전량이 되는 거예요. 그죠? 자, 그럼 우선 유량부터 구해볼까요? 유량. 여기서 유량은 초당 발전할 때 사용하는 물의 양을 의미합니다. 네, 요거 어떻게 구하냐면, 자, 우선 유형 면적 80km 제곱 줬네요. 면적의 기본 단위는 미터 제곱입니다. 그래서 킬로미터 제곱을 미터 제곱 단위로 환산할 때 10의 6승을 곱해줘요. 네, 10의 6승을. 그래서 80 곱하기 10의 6승
요게 이제 유효 면적이고요. 이 면적의 이제 강우량, 이 면적에 이제 물이 차는 양을 의미하죠. 강우량이 1500mm 제곱이래요. 1500mm 제곱. 그럼 요 양에 1500mm니까 미터 단위로 환산하면 10의 마이너스 3승 적용해줘야 되겠죠. 요게 1년 동안 차는 물의 양이에요. 그런데 초당이라고 했죠. 초당. 그래서 365로 나누면 하루를 24시간으로 나누고 1시간을 초로 나누면 3600초죠. 그래서 이렇게 나눠주면 1초에 2.664m 세제곱의 물의 양으로 이제 발전을 한다는 얘기예요. 이게 이제 유량입니다. 유량 구했고요. 그 다음에 유효 낙차가 30m, H가 30m, 그 다음에 종합 효율이 80%. 종합 효율은 수차 효율과 발전기 효율의 이제 종합 효율을 의미하는 겁니다. 80%니까 0.8 적용하면, 자, 9.8에 유량 2.664 곱하기 유효 낙차 30, 그 다음에 효율 0.8, 그 다음에 24시간 곱하기 365일 하면은 1년 동안 발전된 전력량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네요. 3번. 이렇게 구하는 겁니다. 여러분 직접 해보셔야 돼요. 자,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3번, 낙차가 350m, 회전수가 600rpm인 수차를 325m의 낙차에서 사용할 때 회전수는 약 몇 rpm인가? 자, 요거는 이제 비례식으로 구할 수 있는데요. 이 회전수와 낙차는 루트 낙차와 비례한다. 그래서 요거를 이제 요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회전수, 얘를 n1으로 두고요. 낙차, 얘를 이제 비례식인 h1, 요렇게. 회전수와 낙차의 관계는 회전수와 루트 낙차와 비례한다. 이런 식으로 나타내서 얘를 루트 h1, 그 다음에 변경된 낙차를 루트 h2라고 넣고 우리가 구하는 회전수를 n2라고 넣으면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습니다. n1과 n2의 비례 관계는 루트 h1과 루트 h2의 비례 관계가 같다. 이런 식으로 정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럼 요거 비례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요. 가까운 거 곱한 것과 먼 거 곱한 것, 이것은 서로 크기가 같아야 됩니다. 그래서 n2와 루트 h1 곱한 값은 n1과 루트 h2 곱한 값과 같다. 여기서 우리가 구하는 게 뭐죠? 요거 n2지요? 수차의 낙차를 변경한 후의 회전수예요. 그래서 요 N2를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루트 H1 넘어가서 나눠줘야죠. 그래서 식은 이런 식으로 정리가 됩니다. N1은 낙차 변경 전의 회전수 600rpm 곱하기 루트 H1은 처음에 낙차 350m, 그 다음에 H2는 변경된 낙차 325m 적용하면 이때 회전수는 578.17rpm, 약 580rpm이라고 해도 되겠죠. 그래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이런 문제는 이렇게 해결하는 거예요. 요거 직접 한번 풀어보시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4번, 가공 송전선의 코로나를 고려할 때, 여기서 코로나는 송전선에 걸리는 전압이 그 송전선의 피복의 절연이 파괴되고 그 주변에 공기의 절연이 파괴됨으로 인해서 그 송전선의 전압이 외부로 방전되는 현상을 코로나라고 하죠. 그 코로나를 고려할 때 표준 상태에서의 공기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위 경도는 정연파 교류의 시료값으로 약 몇 kV/cm 정도인가? 자, 이 문제는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자, 표준 상태에서의 공기 절연 내력이 파괴되는 최소 전위 경도는 교류일 때는 1cm에 교류 전압 21kV가 걸렸을 때 그때 공기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고요. 직류 전압일 때는 1cm에 걸리는 직류 전압이 30kV일 때 공기 절연이 파괴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여기는 정연파 교류 전압이죠. 교류 전압. 그래서 21kV/cm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공기의 절연이 파괴되는 최소 전압, 교류일 때, 직류일 때 구분해서 암기해 둬야 되겠죠. 이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35번 차단기의 개폐에 의한 이상전압의 크기는 대부분의 경우 송전선 대지전압의 최고 몇 배 정도인가? 답은 4배. 암기예요, 암기. 차단기를 개폐, 열고 닫을 때 이때 이상전압이 발생을 하는데 이 이상전압의 크기는 대지전압의 4배 정도 된다. 암기입니다. 자, 다음 문제 할게요. 36번 선로의 작용 정전 용량이 0.00 마이크로파라드 per 킬로미터, 선로의 길이가 100km, 대지전압이 37,000V이고 주파수가 60Hz일 때 한 상에 흐르는 충전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자, 충전전류 물어봤습니다. 그럼 충전전류 구하는 공식 나와야겠죠? 오메가 CE. 요게 이제 작용 정전 용량, 요게 대지전압이 되겠는데요. 자, 그런데 여기 정전 용량 이 단위는 파라드 단위를 적용을 해야 돼요. 근데 문제에서 준 건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지요. 자, 마이크로 파라드 퍼 킬로미터를 파라드 단위로 나타내기 위해서는 우선 킬로미터에 없애야겠죠. 그죠? 그래서 곱하기 킬로미터. 여기다가 거리, 킬로미터. 여기서는 선로의 길이가 되겠죠. 얘 곱해주면 얘랑 이렇게 나눠져요. 그럼 마이크로 남죠. 마이크로. 어떻게 없애주죠? 10에 마이너스 6승을 곱해줘서 마이크로 단위 없애주지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킬로미터 길이 곱해주고 10에 마이너스 6승 곱해주면 단위가 파라드 단위가 됩니다. 자, 그러면 우선 하나부터 이렇게 처음부터 이제 계산을 해보면 오메가는 2파이 F로 정의할 수 있고요. 여기서 주파수 60회로 줄였죠. 그래서 이 각 주파수는 2파이 곱하기 60에서 120파이가 되고요. 정전 용량 0.008에서 선로 길이 100km 곱해주고요. 요 마이크로 없애주기 위해서 10에 마이너스 6승 이렇게 곱해준 거예요. 이렇게 곱하면 0.008 곱하기 10에 마이너스 4승 파라드가 되겠습니다. 대지전압은 문제에서 37,000V 줬어요. 그러면 얘네들 지금 적용해 보면 120파이 곱하기 여기 정전 용량 곱하기 대지전압 하면 이때 충전전류는 11.2A다. 해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자, 다음 문제 볼게요. 37번 송전선로의 단락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건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이것도 역시 암기하고 가는 문제입니다. 단락 보호 개전 방식이 아닌 건 과전압 개전 방식이라는 거. 암기하고 다음 문제 넘어가겠습니다. 38번 동일 전력을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로 동일 거리에 보낼 때 사용하는 전선의 총 중량이 같으면 단상 2선식과 삼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 단상 2선식분의 삼상 3선식은 어떻게 되겠는가? 자, 요거는 그냥 암기하셔도 됩니다. 답은 4분의 3이에요. 제가 설명을 드릴 건데 요 이해하기 어려우시면 그냥 암기하셔도 돼요. 단상 2선식분의 단상 3선식의 전력 손실비는 4분의 3입니다. 암기. 자, 요게 이제 어떻게 4분의 3이 나오냐면 자, 이런 거예요. 우선 동일 전력, 동일 선간전압, 동일 역률이므로 요게 이제 단상 2선식, 요게 삼상 3선식의 출력을 구하는 공식이죠. 그죠? 요게 이제 전력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전압, 역률 같으니까 서로 약분해도 되죠. 그래서 단상에 흐르는 전류가 I1일 때 삼상에 흐르는 전류는 이 삼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 한 거와 같다. 요런 식이 나오죠. 그죠? I1은 루트 3, I3다. 단상에 흐르는 전류는 삼상에 흐르는 전류보다 루트 3배가 크다. 요 내용 하나 알아두시고요. 또 전선의 길이가 같고 고유 저항이 같으므로 총 중량이 같기 위해서는 단면적도 같아야 한다. 즉 여기서 이제 중량이 같다고 그랬잖아요. 총 중량이 같으니까 2선식은 2가닥이고요. 3선식은 3가닥이에요. 2가닥과 3가닥의 총 중량이 같대요. 이제 요런 얘기입니다. 즉 단상 2선식의 단면적이 2A. 요거 단면적 2개를 더하면 2A가 되고 요거 단면적 3개를 더하면 3A가 된다는 얘기예요. 3A가 서로 같아야 한다. 그리고 저항값도 요거 가지고 이제 저항값을 계산을 하면 R1은 고유저항 플러스 면적분의 길이죠. R3도 고유저항 플러스 여기 삼상의 면적분의 길이입니다. 얘를
얘랑 분수의 분모는 그 결과값과 자리를 이렇게 바꿔줘도 식은 성립하지요? 이런 거예요. 5분의 10은 2지요. 이 분수의 분모와 이 결과값, 자리를 이렇게 바꿔도 식은 성립합니다. 자리 바꿔보면 2분의 10은 5다. 성립하죠. 이런 내용이에요. 그래서 얘랑 자리 바꾸고 얘랑 자리 바꾸면 여기 단상 2선식의 전선의 굵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고요. 단상 3선식 요 한 개의 전선의 굵기는 이런 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우리 요것과 요것이 서로 같아야 된다고 했죠. 여기서 얘를 여기다 적용하고 얘를 여기다 이렇게 적용하면 식이 요렇게 정리가 된다는 얘기예요. 그럼 여기서 얘랑 같으니까 서로 약분될 수 있죠. 그러면 결론적으로 R1분의 2는 R3분의 3이다. 요렇게 정리가 되겠지요. 그죠? 요건 또 어떻게 정리할 수 있냐면 요거 곱한 값과 요거 곱한 값은 서로 같다. 요렇게 할 수 있는 거예요. 자, 2분의 10과 4분의 20은 서로 동일하게 5죠. 같은 값이란 얘기예요. 그럼 요렇게 곱하면 40이죠. 요렇게 곱해도 40입니다. 그래서 이 분수에서는 서로 대각선 값을 곱해준 값이 서로 같아야 돼요. 그래서 이렇게 곱해주면 3R1, 이렇게 곱하면 2R3 이렇게 되겠죠. 단상 2선식의 저항값을 기준으로 해서 식을 정리하면 3 넘어가서 R1은 3분의 2 3상의 저항값, 3상 3선식의 저항값이다. 자, 요렇게까지 이제 정리를 해놨어요. 이렇게 정리해 놓은 값 가지고 이제 전력 손실비를 구하는 거예요. 단상 2선식의 전력 손실 2i 제곱의 r로 구하고요. 단상 3선식의 전력 손실 3i 제곱의 r입니다. 근데 여기서는 단상에 흐르는 전류고 여기서는 3상에 흐르는 전류예요. 그런데 우리 처음에 여기 단상에 흐르는 전류는 3상에 흐르는 전류의 루트 3배다 라고 했죠. 그래서 얘로 적용을 합니다. 얘를 적용을 해주고 R1은 3분의 2의 R3다. 요 R1에다가 3분의 2 R3를 적용합니다. 요렇게 적용을 해서 식을 정리하면 이렇게 정리가 되고요.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그 다음에 얘랑 이렇게 약분되고요. 3분의 요거 계산하면 4분의 1이죠. 요거는 3분의 4의 역수예요. 요거 번분수를 계산하면 1은 1분의 1로 정리할 수 있죠. 가까운 거 곱해서 분모, 먼 거 곱해서 분자 해서 전력 손실비 단상 2선식 전력 손실분의 단상 3선식 전력 손실은 4분의 3이다. 단상 3선식 전력 손실은 단상 2선식 전력 손실의 4분의 3만큼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런 이야기인데 요게 이해가 좀 어렵다 하시는 분들은 이 문제 그냥 답만 암기하셔도 되겠습니다. 답은 3번입니다. 다음 문제 볼게요. 39번 정정된 값 이상의 전류가 흘러 보호개전기가 동작할 때 동작 전류가 낮은 구간에서는 동작 전류의 증가에 따라 동작 시간이 짧아지고 그 이상이면 동작 전류의 크기에 관계없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특성은 무슨 특성이라 하는가? 이거는 반한식성, 정한시 특성이라고 합니다. 자, 여기서 이제 요 특성들을 하나씩 좀 알아보면 정한시 계전기는 정정된 동작 전류값, 정정은 이제 설정된 값이란 얘기예요. 설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면 일정한 시간에 동작하는 계전기.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이제 어떤 계전기, 여기 이제 OCR의 계전기를 설치해 놨어요. 여기에 이제 차단기가 이렇게 있고요. 여기 이제 트리코일이 이렇게 있겠죠. 자, 예를 들어서 얘를 3A에 설정을 해놓고 시간을 2초로 설정을 해놨습니다. 그러면 이때 이제 정한시 계전기는 3A 값이 넘잖아요? 그러면 이 넘는 전류가 2초 동안 유지가 되면, 설정된 시간 동안 유지가 되면 이 OCR에서 차단기로 신호를 보내서 차단을 시켜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정한시 계전기.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한시, 시간이 정해져 있다 해서 정한시예요. 요번에는 반한시 계전기. 동작 전류값이 커질수록 동작 시간은 반비례하여 짧게 되는 계전기. 자, 이런 거예요. 자, 3A에서 2초에 동작해라. 이렇게 설정이 되어 있는데 요게 3A가 아니라 3.5A가 흐르잖아요. 그럼 시간은 반비례해서 짧아집니다. 동작 시간이 1.5초. 4A는 1초.
5A는 뭐 0.3초의 동작. 네, 이런 식으로 흐르는 전류값이 커지면, 흐르는 전류값이 이렇게 증가하면 동작되는 시간은 짧아지는 이런 것들을 반한시, 시간의 반비례해서 동작하는 계정기. 전류값에 반비례한 시간으로 동작하는 계정기. 뭐 요렇게 정리하셔도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순한시 계정기. 요건 뭐냐면 이제 이런 거예요. 자, 설정을 3A로 해놨어요. 이때 여기 3A 이상의 전류가 흐르잖아요. 그럼 그 순간 동작하는 계정기입니다. 그래서 정정된 동작 전류값 이상이 되면 즉시 동작하는 계정기가 순한시 계정기. 그 순간 동작하는 계정기. 그 다음에 반한시, 정한시 계정기. 요게 이제 반한시성 정한시 계정기인데요. 요게 뭐냐면 뭐 예를 들어서 2A에서 4A까지는 반한시 계정기로. 즉 이때 2초에 동작을 했으면 요 중간에 뭐 3A면 1.5초, 4A면 1초로 동작을 했다가 이 4A 이상의 값은 뭐 예를 들어서 5A, 뭐 4.5A, 5A 이때는 시간을 정해 놓는 거예요. 아무리 전류가 많이 흘러도 이때는 0.5초에 바로 동작을 해라. 4A까지는 1초, 4.1A, 4.2A부터 뭐 5A, 뭐 이렇게 큰 전류가 흐르면 이때는 지연 시간이 반비례해서 뭐 짧아지는 게 아니라 그냥 0.5초에 동작해라.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는 반한시, 그 다음에 설정값 이상에는 정한시, 시간이 정해져 있는 그 시간에 동작하도록 하는 게 반한시, 정한시 계정기입니다. 요 내용 처음에는 좀 이해하기 힘드실 거예요. 근데 요 영상 반복해서 계속 보시다 보면 누구든지 이해할 수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요 문제의 답은, 요 문제는 반한시성, 정한시 특성을 이야기하고 있다는 거. 요거 보시고 다음 문제 보도록 하겠습니다. 40번 어떤 건물에서 총 설비 부하 용량이 850kW, 수용률이 60%이면 변압기 용량은 최소 몇 kVA로 하여야 하는가? 단 설비 부하의 종합용률은 0.75이다. 자, 변압기 용량 물어봤습니다. 부하 용량 주고 수용률 주고 역률 주고 변압기 용량 물어봤어요. 이때 공식은 역률분의 총 부하 설비 용량 곱하기 수용률로 변압기 용량을 구할 수 있어요. 요거 암기입니다. 암기. 그래서 총 부하 설비 용량 850kW 곱하기 수용률 60%, 그다음에 역률 0.75 공학용 계산기로 계산하면 이때 변압기 용량은 680kVA. 그래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근데 여기서 여러분들 좀 조심해야 될 게 부하 용량을 kW로 주지 않고 만약에 kVA로 줬다 했을 때는 여기 역률 적용하지 않는 거예요. 여기서 부하 용량을 kW로 줬기 때문에 역률이 적용돼서 나눠진 겁니다. 자, 요거 주의해 주시고요. 요거 직접 풀어 보셔야 돼요. 요 공식 암기해 주시고요. 이렇게 해서 전기산업기사 2015년도 제1회 전력공학 기출문제를 한번 풀어봤습니다. 여러분, 전력공학은 그렇게 어려운 과목은 아니에요. 왜냐면 이제 글로 나오는 문제들이 좀 많기 때문에 그런 건데요. 이 글로 나오는 문제들, 내가 이해는 할 수 없지만 이 문제가 만약에 시험에 똑같이 출제가 되면 답을 찾을 수 있을 정도는 공부해 두셔야 됩니다. 즉, 이해가 되지 않더라도 문제답은 암기해 주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자, 계산 문제, 뭐 이런 것들도 한 번 더 다시 풀어보시고, 공부 마무리 짓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다음 기출문제 해설 영상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